안녕 얘들아. 선생님이랑 오랜만에 수업을 하는 것 같아. 오늘 여러가지 사각형의 성질부터는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제목에서 나와 있듯이 오늘은 여러가지 사각형에 대해서 배워볼 거야. 너희들이 지난 시간까지는 평행사변형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다뤘었는데, 여기 있는 여러가지 사각형은 주로 어떤 내용을 다룰 거냐면 총 3개가 나와. 그 3개가 평행사변형 다음에 직사각형 하나 나오고요. 그리고 또 뭐 나오게? 얘들아, 사각형 하면 여러 가지 떠오르지. 그 중에 하나가 또 마름모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는 정사각형. 이렇게 3가지를 주로 다룰 건데, 오늘은 위에 있는 요 2개만 주로 다룰 거야. 알겠지? 정사각형은 다음 시간에 다룰 건데, 오늘 우리가 이 내용을 평행사변형 다음에 배우는 이유가 있어. 왜 그러냐면 평행사변형 때 배웠던 그 개념을 가지고 오늘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할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배웠던 평행사변형을 충분히 잘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오늘은 오늘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평행사변형을 잠깐 복습을 하고 가도록 합시다. 자, 교과서 페이지 174쪽을 보도록 하자. 교과서 페이지 174쪽을 보면 지난 시간에 배웠던 평행사변형이 되는 조건에 대해서 배웠을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이 조건이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우리는 이러한 5가지 중에서 굉장히 많이 있지? 5가지 중에서 한 개라도 어떠한 조건이 형성이 된다면, 조건을 만족한다면 그러한 사각형은 우리는 평행사변형이구나 라고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지. 그치?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있어. 이미 우리는 평행사변형을 이제 알고 있어. 이 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이 맞아. 그러고 나면 우리는 말을 할 수 있는 게 또 생기는데, 그 개념은 우리는 뭐라고 할 거냐면 성질이라고 할 거야. 이해가 될까 얘들아? 평행사변형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각형의 정의는 또 따로 있고, 이 평행사변형이 되기 위한 조건이 있고, 평행사변형이 되면 만족시키는 성질도 따로 있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이 3가지 정의와 조건과 성질에 대해서 너희들이 좀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되고, 가장 최근에 배웠던 건 이제 조건이었는데, 너희들이 잘 알고 있는지 쌤이 한번 질문을 해볼게. 영상에서 너희들이 이제 질문을 들으면 좀 멈춰두고 각자 한번 생각해 본 다음에 영상을 진행해 보면 훨씬 좋을 것 같아. 알겠지? 자, 이 중에서 첫 번째는 너무나 당연한 내용이야. 왜냐면 첫 번째 내용이 정의지, 정의. 맞아? 그래서 평행사변형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사각형은 이 1번이 바로 정의가 돼. 그래서 1번을 만족시키는 사각형은 그냥 아예 정의이기 때문에 그냥 평행사변형이다. 그냥 뭐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그렇게 말을 하면 돼. 그리고 이제 2, 3, 4, 5번은 조건이지. 이거는 명백한 조건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너희들이 이제 충분히 알고 있겠지만 쌤이 그러면 좀 바꿔서 질문을 해볼게. 자, 세 번째 내용을 이렇게 한 쌍으로 바꿨어. 얘들아, 한 쌍의 대각의 크기가 같은 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이 맞을까 틀릴까? 이거 한번 생각해봐. 그리고 혹시 한 쌍의 대각의 크기가 같은 사각형은 어떤 모양일지도 한번 그림 그려볼래? 20초의 시간을 주겠어요. 한 쌍의 대각의 크기만 같게끔 한번 그림을 그려봐. 자, 쌤이 20초 기다릴 수 없으니까 영상 멈춰두고 그려보고요. 쌤은 이제 같이 한번 한 쌍의 대각의 크기가 같은 사각형을 그려보도록 하자. 먼저 쌤은 어떻게 그릴 거냐면 대각의 크기가 같아야 되는 거니까 하나의 각을 먼저 이렇게 그려줘. 그리고 나서 쌤은 아이패드이기 때문에 얘를 그대로 이용을 해서 복사하기 기능을 이용할 거야. 그러면 이거는 이제 명백하게 각이 똑같은 그림이지, 그치? 그리고 각은 얘들아, 얘를 늘리거나 줄이거나 해도 각의 크기는 변함이 있어 없어? 변함이 없어. 또 회전을 시켜도 변함이 있어 없어? 변함 없어 얘들아. 각의 크기는 똑같은 거야. 그치? 다시 이거 갖다 대더라도 각의 크기는 똑같아. 그래서 쌤은 이걸 어떻게 변형시킬 거냐면 사각형이 이렇게 만나게끔 다시 한번 그려줄게. 이거를 이제 연장시키면 되는 거지. 얘도 이렇게 연장시키고
얘도 이렇게 연장시키고 이렇게 연장시키면 얘가 바로 한 쌍의 대각의 크기가 같은 사각형이 되는 거야. 어디가 크기가 똑같아? 여기랑 여기의 크기가 같은 사각형이 되는 거지. 대각이야 얘들아. 마주보는 각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쪽 각과 이 두 번째 붙어있는 각을 같게끔 그렸다면 그거는 한 쌍의 대각의 크기가 같은 게 아니라 잘못 그린 거야. 대각이기 때문에 이쪽이 크기가 같아야 되고, 이런 식으로 그렸을 때 딱 봐봐. 평행사변형이 되겠어 안 되겠어? 아, 안 되는구나 라는 걸 파악해야 되고, 두 쌍이어야 되는구나, 무조건 두 쌍이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돼. 알겠지? 좋아. 그러면 4번도 한번 체크를 해보자. 4번도 굉장히 재밌는데 이번에는 어디를 지울 거냐면 길이가 같다 이 부분을 한번 지워보자. 검정색으로 지울게. 이 부분을 한번 지워보고 그냥 한 쌍의 대변만 평행하면 그래도 뭐 평행사변형이 되지 않을까? 어떻게 될까? 이거 한번 생각해보자. 이것도 쌤이 시간을 줄게. 그리고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한 사각형을 한번 그려봐 얘들아. 자, 충분히 시간 줬을 것 같아. 너희들에게는 멈춤이라는 굉장한 기능이 있잖아, 그치? 멈춰놓고 한번 해봐. 그러면 쌤도 같이 그려봅시다. 방금 건 3번이었고요. 4번은요. 먼저 평행을 해야 되니까 평행한 직선을 길게 일단 그려줘. 이렇게 평행해 보이지? 그래놓고 얘네들을 이용하면 이제 한 쌍은 평행하게 그렸어. 근데 그 길이가 다르게끔 할 거거든. 그래서 위에 거는 조금만 가져올 거고 밑에 거는 좀 많이 가져올 거야. 이렇게. 그럼 이 사각형은 어떤 사각형이 되는 거야? 이렇게 연결한 사각형은 우린 이걸 무슨 사각형이라 그래? 평행사변형이 아니라 사다리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지. 그리고 더 특이 케이스로 어떤 것도 있냐면 얘들아, 길이가 다르지만 아니지. 길이가 다른 게 아니라 이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변의 길이가 같다면 우리는 이거를 그냥 사다리꼴이 아니라 등변 사다리꼴 이렇게도 불러줘. 더 특이 케이스야. 알겠지? 어찌됐건 결국에 중요한 건 뭐다? 한 쌍만 평행해서는 평행사변형이 안 되고 그냥 사다리꼴만 될 뿐이다 라는 걸 알아야 돼. 그 중에서도 이제 평행하면서 길이가 같아야지만, 그래서 길이가 같게끔 하면 또 그려볼까? 그럼 기존에 있던 거 지워볼게. 이거 사다리꼴 지울게. 어디에 길이가 똑같아야 되는 거냐면 평행하면서도 길이가 같아야 되는 거니까 위에서 이만큼 가져오면 밑에서도 똑같이 길이를 가져와. 그러고 나면 무조건 어쩔 수밖에 없다? 평행사변형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이렇게. 알겠지? 그래서 두 가지 조건이 다 필요하다라는 거. 평행과 길이가 같다라는 거. 5번 마지막으로 이거 질문 한번 해볼게. 5번도 두 대각선이 이등분 한다라고 했는데 쌤이 조건을 바꿔볼게. 하나의 대각선만 이등분 되는 경우는 과연 평행사변형이 될까? 그리고 그러한 경우는 과연 어떤 그림일까? 한번 그려보자. 시간 줄게. 멈춰두고 풀어봐. 이거 그냥 듣기만 하지 말고 너희들이 직접 꼭 해야 돼. 알겠지? 쌤 믿는다. 너희들이 직접 하고 있을 거라고. 좋았어. 다 풀었다고 생각을 할게. 자, 그러면 쌤이랑 같이 하나의 대각선만 이등분 되게끔 그려보자. 그래서 쌤은 어떻게 할 거냐면 먼저 대각선을 먼저 그릴 거야. 이것도 하나의 대각선이고, 그리고 얘만 이등분 되게끔 이렇게 대각선 두 번째를 그렸어. 얘네를 대각선이라고 했지. 그럼 그림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림이 사각형은 이거 연결시켜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하지 말고 그냥 실제로 그려줄까? 자, 각각을 연결시키면 얘네들이 이제 대각선이 되겠지.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된다 이거야? 이 하나의 대각선만 이등분 되는 경우에는 평행사변형이 되지 않는다라는 걸 알 수 있지. 너희들도 이렇게 그렸을까? 맞아? 그럼 올바른 조건을 갖게 돼서 둘 다 이등분이 된다면 어떻게 된다라는 걸 파악할 수 있겠어. 이제 얘를 이제 옮길 거야. 첫 번째 대각선도 이등분 시키고, 그리고 두 번째 대각선도 이렇게 이등분 되게끔 되는 사각형이라면 얘는 뭐일 수밖에 없다? 평행사변형일 수밖에 없다 라는 거지. 이해가 될까 얘들아? 왜냐면 이만큼 올라가면서 이만큼 기울어지고
또 반대쪽도 마찬가지지. 이만큼 올라가면서 이만큼 각도가 변했으니까 이게 다 비율이 똑같아. 비율이 똑같아서 얘네들이 평행해. 알겠지? 그렇기 때문에 두 개의 대각선이 같으면 평행사변형이다 라고 했었고, 이거는 우리가 증명까지도 다 했던 부분이야. 이 삼각형 두 개가 SAS 합동이기 때문에 막 곡지각이랑 뭐 SS 두 개 이용해가지고 증명까지 다 되었던 부분이야. 알겠지? 자, 이렇게 너희들이 이제 잘 알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봤고, 잘 몰랐던 친구들도 선생님이랑 질문을 통해서 조금 더 명백하게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아. 그러면 본론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본론으로 넘어와서 교과서 페이지 177쪽이야, 얘들아. 여기는 교과서 페이지 177쪽인데 직사각형과 마름모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 오늘 먼저 직사각형부터 알아보도록 합시다. 직사각형의 성질은 무엇인가요? 라고 이렇게 적혀 있다. 성질. 이 성질 같은 경우는 직사각형이 이미 정해진다면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나요? 그 부분이 바로 성질이었지. 그치? 그래서 성질이 무엇인지를 파악해 볼 건데, 직사각형이 근데 정의가 뭐였지? 이 직사각형이 뭐였더라, 얘들아? 대답해줘. 그치? 직사각형 같은 경우는 바로 정의가 뭐였냐면, 너희들 이거 잘 알아둬야 돼. 사각형의 내각의 크기가, 사각형의 내각. 여기서 내각이라고 하는 거는 안쪽에 있는 각을 뜻해.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사각형 아무렇게나 그리면 안쪽에 있는 각 이렇게 4개 있지. 이 4개의 크기가 다 같은 경우, 같은 사각형, 이렇게 쓰면 되겠다. 앞부분은 사각형을 지우고 내각의 크기가 같은 사각형 이렇게 써주면 될 것 같아. 그러면 이게 결국에는 사각형은 내각을 다 더했을 때 몇 도일 수밖에 없냐면 이 4개를 다 더하면 360도일 수밖에 없거든. 근데 360도인데 이 4개가 크기가 다 똑같아. 그러면 얘를 4등분 시켰을 때 하나당 각의 크기가 몇이겠어? 90도지. 그래서 너희들이 알고 있던 직사각형은 정의를 이렇게 해주는 거야. 내각의 크기가 같은 사각형. 알겠지? 그렇게 하면은 너희들이 알고 있던 이제 직사각형이야. 그렇게 정의를 했더니만 너희들이 방금 배웠던 평행사변형의 조건이 기억날까, 얘들아? 평행사변형의 조건? 지금 얘는 직사각형의 정의인데 내각의 크기가 같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뭘 만족시킬 수밖에 없냐면 마주보는 각, 즉 대각이 한 쌍도 아니고 두 쌍의 대각의 크기가 같다라고 말할 수 있지. 맞을까? 직사각형 한번 그려줘, 얘들아. 직사각형 한번 그려볼게. 자, 그냥 이렇게 알고 있는 거 직사각형 그렸어. 그럼 당연히 내각의 크기가 다 90도로 똑같은 사각형이야. 그러고 나면 우린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마주보는 각, 또 얘네는 얘끼리 마주보지. 이 마주보는 각끼리 두 쌍이 크기가 같아. 맞는 말이지. 그럼 얘가 바로 뭐였어? 얘는 바로 평행사변형의 조건이었잖아.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어? 조건이기 때문에 직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이기도 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이해될까? 직사각형은 정의에 의해서 평행사변형이기도 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흘러가서. 그렇기 때문에 성질을 물어봤잖아. 근데 평행사변형이면 우리는 뭘 만족한다고? 여러 가지 성질을 만족시키는 거 있었지. 마주보는 두 쌍의 변의 길이가 같다. 혹은 마주보는 그러니까 두 쌍의 각의 크기가 같다. 이런 것들. 평행하다는 건 당연히 정의이기 때문에 되는 거였고, 그리고 또 대각선도 어떻게 된다는 것도 있었어. 평행사변형의 성질 중에서. 그치.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2등분한다 라는 것도 있었지. 그치?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직사각형도 평행사변형의 성질을 다 만족시켜. 적용시켜 볼게. 직사각형도 뭘 만족하냐면 평행사변형이므로 마주보는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같고요.
이렇게 마주보는 대변끼리 길이가 같고요. 그리고 마주보는 두 쌍의 각의 크기가 같고요. 다 평행사변형의 성질인데 직사각형도 성립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대각선을 그렸을 때 대각선이 서로 이등분 시킵니다. 왜? 직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이니까. 이게 다 직사각형의 성질까지 되는 거야. 알겠지? 이게 끝이야. 직사각형의 성질은 무엇인가요? 했는데 이게 끝이야. 아니다. 끝은 아니다. 추가로 하나 더 있어. 이러면 너무 평행사변형이랑 똑같지? 자, 이렇게 평행사변형의 성질까지 다 만족시키는데 직사각형이라서 또 뭐도 만족시키냐면 얘들아, 쌤이 아까 그림 그렸을 때 눈치챘을 수 있는데 대각선의 길이가 어때 보여? 똑같아 보이지 않아? 서로 이등분 시키는데 평행사변형이라서 이등분 시키는데 직사각형이라서 길이마저 똑같게 돼. 이해가 돼? 얘랑 이렇게 했을 때 이 대각선의 길이가 서로 똑같아. 이것도 우리가 이제 그냥 시각적으로 그렇게 보이니까 주장을 하면 안 되죠. 수학적으로는 그건 이제 엄밀한 방법이 아니야. 그냥 그렇게 보이니까 주장하면 안 되고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한번 쌤이 증명을 해줄게. 자, 우리는 지금 뭘 주장하고 싶다고? 교과서 페이지 177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우리는 직사각형 ABCD가 있으면 대각선의 길이가 서로 같음을 주장하고 싶다고. 알겠지? 선분 AC와 선분 BD의 길이가 같다는 걸 주장하고 싶어. 근데 밑에 있는 두 여학생의 두 여학생이 지금 뭐라고 말을 하고 있지? 이것도 한번 꼭 읽어봐야 돼. 같이 읽어볼까? 소리내서 읽어보자. 자, 시작. 두 대각선을 그어 삼각형 ABC와 삼각형 DCB가 합동임을 보이면 돼. 우리가 지금 이거를 보이려면 왼쪽에 있는 친구가 말해준 것처럼 삼각형 ABC와 삼각형 DCB가 합동임을 보이면 돼. 그러면 합동이기 때문에 얘랑 얘가 길이가 같다라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오케이? 왼쪽에 있는 친구가 다 알려줬어. 그러면 우리는 이제 합동임을 한번 보여보자. 근데 왼쪽에 있는 친구가 다 알려줬는데 오른쪽에 있는 친구가 이미 합동하는 방법도 다 알려주고 있어. 한번 읽어볼까? 자, 같이 읽어보자. 시작.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같고 내 내각의 크기가 모두 같다는 것을 이용하면 되겠군. 다시 읽어. 뭔 소리야? 두 쌍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한 쌍, 그리고 밑에 있는 거 두 쌍. 이렇게 얘네들의 길이가 같고, 그리고 내각의 크기가 4개 모두 같다라고 했잖아. 그러면 여기 같고 여기 같지? 얘들아, 각 ABC와 각 DCB가 같지? 90도로. 그러면 우리는 뭐라 말할 수 있어? 두 변과 그 사이에 끼인 각이 같으므로 우리는 SAS 합동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럼 끝났네. 그 내용을 정리해서 쓴 게 바로 페이지 178쪽에 있는 내용이지. 쌤이 일부러 지워서 준비했어.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보자. 자, 뭐 위에 거는 잠깐 읽어보면 직사각형에서 대각선을 긋자. 그리고 나서 이제 삼각형을 합동임을 보이자. 어떤 삼각형이 합동임을 보일 거냐면 삼각형 ABC와 삼각형 DCB인데 얘들아, 이거 순서 중요하다. ABC 순서대로 이렇게 갈 거지. 그러면 합동인 대응되는 점 순서대로 DCB 이렇게 말을 해줘야 된다 했었어. 합동되는 순서대로 DCB가 합동임을 보이자. 먼저 우리가 목표부터 이렇게 써놨어. 근데 우리가 아까 친구가 말해줬던 것처럼 뭘 말해줄 거냐면 직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이므로, 그치? 평행사변형이지. 아까 말했어. 평행사변형이므로 뭐라 말할 수 있냐면, 평행사변형이면 말할 수 있는 성질 굉장히 많지만 이 중에서 필요한 거는 바로 마주보는 두 변, 대변의 길이가 같다라는 걸 이용할 거야. 그래서 대변 중에서도 AB와 CD의 길이가 같다라는 걸 이용할 거야. 평행사변형이므로 선분 AB와 선분 CD의 길이는 같습니다. 이렇게 해줄 거야. 왜? 좀 더 고급스럽게 쓰면 이 역삼각형 쌤이 이렇게 점 찍은 게 왜냐하면 이 뜻이거든. 왜냐하면의 기호야. 왜냐하면 평행사변형의
성질에 의해서 길이가 같습니다. 그리고 1번, 2번 BC, 선분 BC는 삼각형 ABC와 삼각형 DCB에서 공통이야. 공통변이야. 그럼 당연히 길이가 똑같아. 그리고 3번 직사각형 ABCD는 직사각형이므로 내각의 크기가 모두 같다라고 했지. 그렇기 때문에 각 ABC와 각 DCB는 같습니다. 뭐로? 90도로. 끝. 위에 있는 세 개에 의해서 1번, 2번, 3번에 의하여 우리는 뭐라 주장할 수 있어? SAS 합동이므로 삼각형 ABC와 삼각형 DCB는 합동입니다. 이렇게 주장하면 너무나도 멋있는 수학적 증명이 완성되는 거야. 이건 누구도 반박할 수가 없어. 완벽해 그냥. 이해가 될까 얘들아? 이걸 보일 거야. 그래서 근거를 딱딱딱 준비했어. 그럼 그 근거에 의해서 합동입니다. 주장 끝났어. 이게 바로 수학적 증명이고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완벽한 정리지, 증명이지. 멋있지 얘들아. 약간 수학이 이런 재미도 있어. 누구도 반박시킬 수 없다는 그런 멋스러움이라고 할까? 직사각형에서도 한 번 했었고 오늘 중으로 두 번째 증명도 할 거야. 마름모 부분에서도 또 이런 멋있는 거 보여줄게. 그래서 결론은 이거야. 그래서 결론은 직사각형은 대각선의 길이가 같고 이등분한다. 이거를 증명한 거야. 얘에 의해서 지금 대각선의 길이가 같습니다 라고 증명한 거야. 두 번째 뒤에는 얘는요? 이거 왜 나타났어? 갑자기 대각선은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한다. 이거 왜 나타났어? 직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이고 평행사변형이라서 나타난 거야. 알겠지? 요 뒤에 있는 대각선이 이등분 시킨다라는 것은 알겠지? 그래서 직사각형 성질을 잘 알아두면 좋겠다. 구별해야 돼. 평행사변형은 대각선이 이등분 시키기만 하는데 그래서 이등분 시켜서 서로 이렇게 길이가 달라도 상관없는데 직사각형은 이등분 시킨 뿐만 아니라 길이까지도 이렇게 똑같아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직사각형. 알겠지? 구분되지? 충분히 구분되지? 좋았어. 그 다음에 문제 1번 쌤이랑 방금 배웠던 내용을 잘 배웠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직사각형 ABCD에서 다음을 구하시오 나와있다. 직사각형이라고 알려줬어. 그러면 직사각형이기 때문에 뭘 만족시키고 그러면 또 뭘 만족시키고 막 그런 것들이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 어렵겠지만 잘 한번 떠올려보자. 막 외우려고 하지 말고 흐름을 만들어. 흐름을 만들 수 있어야 수학을 잘할 수 있어. 알겠지? 자, AO의 길이 AO 여기네. 근데 이제 시각적으로 봤을 때 얘들아 이거 12cm니까 여기 절반은 6cm이고 뭔가 시각적으로 봤을 때 여기도 6cm잖아. 시각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그냥 답은 솔직히 말하면 그냥 이렇게 찍어서도 맞출 수는 있다. 근데 이거는 너희들에게 좋은 공부가 아니야. 답을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6cm가 나오는 이유를 알고 있는 게 중요해. 결국에는 이거 이렇게만 알아두면 나중 가서는 문제 못 풀 수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6cm가 답이지만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생각을 해보자. 자, 직사각형은 성질이 아까 방금 말했어. 대각선이 길이가 같고 서로 이등분 시킨다 라고 했었지. 그리고 이 길이가 같다라는 것 때문에 얘가 12cm면 당연히 BD가 12cm면 AC도 12cm라고. 알겠지? 그래서 AC도 12cm야. 그리고 이등분 시킨다 했었지? 그러니까 여기도 서로 이등분 시켜. 그러면 12cm를 이등분 시키는 거니까 어떻게 된다라는 거야? 여기가 다 6cm, 여기도 6cm, 여기도 6cm, 여기도 6cm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답은 6cm입니다. 그제서야 주장을 하면 돼. 대각선의 길이가 같고 이등분 시키기 때문에 라는 근거까지 설명을 해주면 괜찮을까? 그리고 각 AOD의 크기를 구하시오. AOD 한번 어딘지 찾아볼까? AOD 이렇게 있다. 이 안쪽에 있는 각을 찾아보세요 라고 되어 있어.
얘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 멈춰두고 2분 줄 테니까 2분 내로 한번 풀어볼래? 얘들아? 한번 풀어봐. 다시 각자 시간제. 쌤이 재줄 순 없어. 시작. 오케이. 2분의 시간이 지났어. 그치? 쌤은 실제로는 5초밖에 안 지났지만. 자, 어떻게 하면 될 거냐면 직사각형이므로 평행사변형이야. 그럼 평행사변형이므로 우린 뭐라 말할 수 있어? AD와 변 BC가 평행하기 때문에 억각을 이용해서 38도 괜히 알려준 게 아니야. 각 ACB의 억각은 어디겠어? 얘네들이 평행하니까 이 직선에 의해서 생기는 요 각의 억각은 여기지. 맞아? 거기를 우리 뭐라 읽으면 돼? CAD가 38도 이렇게 한 다음에 그리고 이다. 그리고 직사각형이므로 우리는 또 뭐라 말할 수 있냐면 대각선이 너무 자세하게 설명해 주나? 아니야. 이렇게 충분히 다 알아야 돼.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시키고 길이가 같고 쌤 쓰기 귀찮아. 길이가 같고 이등분시킨다. 이렇게만 써도 너희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 그치? 길이가 같고 서로 이등분시킨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뭐라 말했어? 다 6cm. 그렇게 보면은 우리가 뭘 말할 수 있냐면 삼각형 AOD가 두 변의 길이가 같잖아. 무슨 삼각형이야, 얘들아? 굉장히 신기하지. 삼각형 AOD가 이등변 삼각형이므로 써줄게. 이등변 삼각형이므로 당연히 각 ADO도 각 DAO와 같은 38도입니다 라고 말을 해줄 수 있는 거지. 여기 각도가 38도이고 여기도 당연히 38도가 이등변 삼각형이라서 말을 할 수 있어. 그러고 나면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도이기 때문에 그러고 나면 각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D는 180도 빼기 38도의 2배 76도인가? 이렇게 빼면 104도가 되겠지. 괜찮을까? 그래서 답은 104도입니다 라고 썼어. 쌤이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써줬는데 너희들이 이거를 공부하면 할수록 정말로 선생님처럼 이렇게 자세하게 들어갈 수도 있긴 한데 이 부분을 연습하는 게 좋아. 이렇게 그 근거를 말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연습을 해놔야 나중에 고등학교 때 가서 안 까먹어. 이 도형 부분 파트는 갑자기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중요하게 나오거든. 그래서 중학교 때 잘해놔야 고등학교 때도 잘할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꼭 잘 열심히 해놓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쌤이 자세하게 써놨던 건데 숙제가 있어요, 얘들아. 오늘부터 숙제를 좀 특이하게 할 건데 교과서를 맨 뒤로 보내보면 페이지 183쪽에 스스로 확인하기 1번부터 2번까지 1, 2번밖에 없구나. 요 1, 2번은 숙제야. 지금 이제 숙제가 나온 김에 그리고 문제를 자세히 설명해 준 김에 설명을 해주자면 얘는 숙제인데 쌤이 링크를 하나 걸어줄 거야. 바로 패들렛 링크야. 패들렛을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이 링크를 타고 올라가면 문제가 첫 번째 문제와 두 번째 문제가 이렇게 올라가져 있을 거야. 그래서 1일차 숙제로서 문제 두 개가 올라가 있을 거야. 1번하고 2번. 요거 1번하고 2번. 그러면 이 1번을 너희들이 공책에다가 푼 다음에 자 그럼 너희들이 할 일은 패들렛에 들어가 아이디 가입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어. 물론 가입해서 이름 써주면 좋겠지만 할 필요는 없어. 너희들이 딱 할 일은 들어가서 문제를 확인해서 문제를 푼다. 그리고 그 풀이 과정을
사진 찍어서 해당 문제 아래로 댓글로 단다. 댓글로 사진 찍어서 댓글로 사진을 올린다. 이것만 해주면 돼. 너희들이 맨날 이제 숙제를 해와서 학교 나와서 검사를 받았는데 학교 나와서 검사 받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온라인으로 검사를 앞으로는 받을 거야. 앞으로 계속 할 거니까 너희들이 이제 처음이라 어색하겠지만 어렵겠지만 계속 이제 하다 보면 익숙해질 거니까 이렇게 해야 돼. 그치? 문제를 공책에다 풀고 그 풀이 과정을 사진 찍어서 댓글로 올리면 돼. 이해가 될까? 간단하지? 그리고 그 문제를 풀 때에는 뭐만 풀면 돼? 요거랑 요거. 이거는 패들렛에 올려놓은 거니까 딱 그 보고 나서 아 얘네만 풀면 되는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야. 패들렛 링크는 쌤이 설명하는 EBS 온라인 클래스 설명하는 그 글씨 있지? 거기다가 올려놓을 거니까 그거 클릭하면 됩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본래 문제로 넘어오면 직사각형 끝났어. 그리고 마름모도 똑같이 해볼 거야. 자,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반복을 할 건데 제목이 또 뭐라 나와 있냐면 마름모의 성질은 무엇인가요? 라고 나와 있지. 아까랑 똑같아. 마름모가 뭐였는지부터 생각을 해야 돼. 마름모가 뭐였지? 즉 마름모의 정의가 뭐지? 생각을 해보자. 마름모의 정의는 뭐냐면 알고 있다면 굉장히 훌륭하고 인터넷으로 찾아보면 다 나오지만 뭐냐면 사각형의 4개의 변의 길이가 사각형의 변의 길이라고 하자 그냥 바로 사각형의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4개겠지. 그러면 4개가 모두 같은 사각형. 뭔 말이냐면 사각형 그냥 아무렇게나 그렸어. 근데 4개의 변의 길이가 똑같아 안 똑같아? 다르지. 그럼 얘는 마름모가 아니야. 그럼 길이가 다 똑같게끔 4개를 그려보면 무조건 그림이 어떤 식으로 그려질 수밖에 없냐면 마름모는 너희들이 많이 봤을 거야. 이런 식으로 다이아몬드처럼 생길 수밖에 없어. 그래야지만 4개의 변의 길이가 다 똑같아. 뭐 어느 정도의 모양의 차이는 있겠지만 모두 다 다이아몬드를 형성하게 돼. 이런 거 막 어디 길거리나 이런 데 아트적인 그림에서 많이 봤잖아. 그치? 그래서 마름모가 실생활에서도 많이 쓰이는 사각형인데 얘가 바로 정의이고 이러한 정의에 의하여 변의 길이가 모두 같다고 했기 때문에 얘의 길이랑 얘의 길이랑 얘의 길이랑 얘의 길이랑 똑같대. 즉 그 말은 마주보는 편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같지. 즉 평행사변형이다. 마름모는 평행사변형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 평행사변형의 조건에 의해서. 그러고 나면 평행사변형의 성질도 다 만족해. 이거는 굳이 말 안 할게. 아까 말했으니까 3개 있었어. 그 3개는 변, 각, 대각선에 관련된 거야. 변, 각, 대각선에 관련된 성질 3개를 다 만족시켜. 마름모는 평행사변형이라서 이 평행사변형의 성질 3개를 다 만족시키는데 대각선을 또 이제 포커스를 둬보면 대각선은 그냥 2등분 시키잖아. 근데 마름모는 대각선이 어떠한 특징이 있냐면 물론 2등분은 시키는데 뭐도 있냐면 수직 2등분 시켜. 이러한 특징이 있어. 마름모 다시 한 번 더. 당연히 평행사변형이라서 서로 2등분 시키지만 얘네가 무조건 수직으로 만나. 그래서 이걸 이용해 가지고 실제로도 교과서에 나와 있는데 어디 있더라? 여기 있다. 이거 마름모 모양이지 얘들아. 이러한 기구도 수직이다라는 걸 이용해 가지고 굉장히 안정성 있게 이 물건이나 사람을 들어올리는 지게차거든. 이것도 수학적인 원리가 숨어있던 기계였어. 굉장히 신기하지? 근데 우리는 이제 그렇게만 주장을 할 게 아니라 왜 그런지도 알아야 되잖아. 왜 마름모는 대각선이 수직 2등분 되는가? 그거를 한번 파악을 해보자. 오늘 그것만 딱 하고 문제 하나 풀어보고 다 끝낼 거야. 밑에 있는 또 친구들이 다 알려주고 있어. 수직인 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같이 읽어봅시다. 두 대각선을 그었을 때
AB, 삼각형 ABO와 삼각형 ADO가 합동이름을 보이면 된대. 삼각형 ABO가 어디냐면 삼각형 ABO. 오호, 얘네 봐. 그리고 삼각형 ADO. 아하, 이 두 개의 삼각형이 합동임을 보이면 그러면 이거 90도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건가? 그치. 왜냐면 이쪽 각하고 이쪽 각이 크기가 같아. 합동이니까. 그치. 근데 합쳤을 때 180도잖아. 합쳤을 때 직선으로서 180도잖아. 그러면 180도의 절반씩이기 때문에 90도입니다. 라고 수직입니다. 주장할 수 있는 거지. 수직이라고. 그러면 이 주장은 또 얘가 알려주고 있어. 오른쪽 친구가 다 알려주고 있어. 합동임을 설명하려면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한다는 것을 이용하면 된대. 그렇대. 이것도 한번 증명을 한번 해볼게. 쌤이랑 같이. 두 번째로 또 멋있는 한번 증명을 해보도록 합시다. 우리의 목표가 뭐라고? 목표가 삼각형 ABO와 대응되는 순서대로 잘 써야 된다 했지? 삼각형 ADO와 합동임을 세 개만 해야 돼. 합동임을 이거 이치임을 보이자. 이게 우리의 목표야. 삼각형 ABCD는 마름모임으로 정의에 의해서 AB와 AD는 길이가 같아. 그치? 이거는 왜? 정의야. 마름모의 정의야. 그리고 이거는 마름모임으로 평행사변형 위에 거 1번, 밑에 거 2번 평행사변형 2라서 대각선을 이등분시키지. 그치? 그래서 대각선을 이등분시키니까 얘의 길이가 같고 얘의 길이가 같아. 그런데 우리는 요거를 합동인 걸 보일 거니까 얘네들이 길이가 같은 걸 이용할 거야. 그걸 써주면 되지. BO와 DO는 길이가 같습니다. 세 번째. 그리고 삼각형 ABO와 ADO에 있어서 AO는 여기 가운데 있는 AO는 공통 이렇게 써주면 1번, 2번, 3번에 의하여 이제 뭔가 좀 익숙하지 얘들아. 위에 거에서 직사각형에서 한 번 했다고 벌써 익숙하지. 이거에 의해서 SS 합동입니다. O가 이렇게 쓰지 말까? 입니다. 즉 삼각형 ABO와 삼각형 ADO는 합동입니다. 이렇게 주장하면 끝. 이게 바로 굉장히 깔끔한 증명이지. 괜찮을까? 됐지?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결국에 합동인 걸 증명했으니까 결국에는 마름모의 성질로서 우리는 뭐라 말할 수 있는 거야? 두 대각선은 서로 다른 것을 수직 이등분합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야. 알겠지? 수직이라는 게 추가가 된 거야. 마름모이기 때문에 추가가 된 거고, 이 이등분한 것은 평행사변형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성질이야. 알겠지? 합동이면 180도를 쪼개는 거니까 90도씩 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제 문제 하나만 풀자. 문제 2번만 풀고 문제 3번은 숙제야. 이거는 그냥 너희들이 교과서에 풀어오고 패들렛에서 풀 필요는 없어. 패들렛에 푸는 것은 아까 말했듯이 그 밑에 있던 두 개만 풀어오면 돼. 링크 타가지고. 문제 2번은 같이 풀어보자. 자, 문제를 읽어보면 오른쪽 그림과 같은 ABCD에서 CO는 6cm, BAO는 63도일 때 다음을 구하시오. AO의 길이. AO 얘들아 이건 뭐 말할 것도 없지. 뭐라 말하면 돼? 근거가 뭐야? 평행사변형을 언급해주면 돼. 마름모는 평행사변형이므로, 그치? 평행사변형이므로 대각선을 서로 이등분시켜서 AO는 6cm입니다 라고 쓰면 되지. 구하면 되지. 쌤 근거는 다 말로 설명했어. 근거도 웬만하면 써줘 너희들이. 쌤은 그냥 답만 쓸게. 그 다음 각 CDO. 각 CDO 어디야? CDO. 여기 각을 구해라. 물론 이 63도인 걸 이용을 해야겠지. 어떻게 이용할 거냐면 바로 마름모의 성질인 대각선은 서로 수직 이등분하므로 여기도 수직 여기도 수직 다 수직이야. 그러면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도이기 때문에 여기가 반대쪽이 63도이면 여기가 90도이기 때문에 이 두 개를 합쳐서 90도여야 돼. 맞아?
이 두 개를 합쳐서 90도여야 이것까지 합쳐서 180이니까 그럼 얘 몇 도여야 돼? 더해서 90이려면 얘는 27도여야겠지. 그래야 63이랑 더해서 90이니까. 그 다음에 마름모의 정의에 의하여 AB의 길이와 AD의 길이는 같지. 맞아. 그치. 그래서 여기가 27도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다. 괜찮을까? 그리고 우리 어디 구하는 거지? CDO? 여기 이것도 그러면 이등변 삼각형을 언급할 필요가 없었네. 여기 27도인 걸 구할 필요가 없었구나. 그러면 바로 구할 수 있어. 여기가 27도인 거 구했잖아. 그럼 여기 CDO는 바로 말할 수 있어. 어떠한 근거를 이용해서? AB와 CD는 평행하다라는 걸 이용해서, 마름모는 평행사변형이잖아. 그래서 얘네가 평행하므로 억각의 성질에 의해서 27도는 이쪽 각도 같습니다. 이쪽 각도 27도입니다 라고 말하면 되지. 끝. 근거는 쌤이 다 말로 설명했어. 너희들은 근거까지 다 교과서에 써준다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야. 공부가 될 거야. 문제 3번은 숙제로 해오시고요. 오늘 영상이 좀 길다, 그치? 근데 앞으로 이제 45분씩 공부를 해야 돼. 왜냐면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면서 약간 너희들이 많이 공부를 놓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 근데 정말로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인데 공부를 안 하면 안 돼.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공부해 오시고요. 문제 3, 여기 페이지 183쪽에 문제 1, 2번은 똑같은 숙제이지만 얘네들은 패들렛에도 풀이 과정을 찍어서 올려야 된다는 거. 그 풀이 과정을 쌤이 아까 해줬던 것처럼 굉장히 자세하게 웬만하면 쓸 수 있는 만큼 다 설명을 해서 올려줘. 알겠지? 고생했고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합시다.